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자, 광복절 후유증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충격이 커서 관련 만평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찾는 그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슈퍼센스 쏴주신 인동초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만평 같이 보시죠. 자, 민중의 소리 최민하백님 만평입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그 도끼 어린 대통령 경축사 기억하시죠? 허위 선동과 사위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위비 논리는 지금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위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사위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어떻게 국가 원수가 나라의 경사스러운 잔치에 저런 험한 소리를 쏟아내는지. 어제 댓글을 보니까 결국 다 지한테 하는 소리구만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런 인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최민 작가님의 만평입니다. 거울 앞에 대통령 윤석열 씨가 선동과 날조로 국민 편갈라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이라고 얘기하니까 거울 속의 윤석열 씨가 네가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손가락으로 본인을 지목하죠.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사이비 지식인, 대한민국 대표 사이비 지식인이 한남동 김 박사님인 거 세상이 다 아는데. 그리고 자,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다? 자, 1945년 이전에는 우리 조국은 없었다. 이런 게 가짜뉴스 아닌가요? 그리고 말 한마디 했다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끌어내는 세상에 이런 반자유 세력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거울의 틀 바깥 장식에는 이렇게 검찰 마크도 숨어 있죠. 제발 좀 거울 좀 보시라는 민중의 소리 최민하백님 만평입니다. 자, 시민언론 박순찬 하백님 만평입니다. 생각해볼 게 많은 그림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4대 국책 역사 연구기관에 이상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하고 여기저기서 국가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일들이 전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 KBS의 이승만이나 간도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백선엽 같은 인물들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천명하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1948년 반쪽짜리 정부 수립을 건국절이라고 천명하게 되면 이전에 국가의식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전개됐던 독립운동은 의미가 퇴색이 되겠죠. 자, 그러면 1948년 건국 이후의 반공활동만 부각되면서 백선엽 같은 극악 친일 인사들 역사적으로 신분 세탁이 가능해집니다. 자, 대구역 앞에는 박정희 광장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하죠. 자, 박정희도 관동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뒤쪽에 독립기념관에는 친일파 명예회복이라는 깃발이 휘날립니다. 독립기념관장으로 부임한 사람의 일성이 이거였죠. 그 뒤에는 식민지 근대화라는 깃발도 다붙깁니다. 식민지 시절은 뭐 자연스러운 근대화의 과정이니까 친일파들은 그냥 근대화의 역군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자, 집안에서 이 꼴을 내려다보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아비가 흐뭇한 표정으로 바깥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굽어보면서 어린 아들에게 우리 집안의 돈은 썩어나니 되고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일 때다 라고 말합니다. 뒤에 친일파 조상에 초상이 걸려있는 것으로 봐서 이들은 친일파 후손 같습니다. 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가진 이것들이 그래도 길을 못 편 것은 친일행위, 기회주의자라는 도덕적인 열등감 때문인데 이제 그걸 벗어던지고 자, 지들이 건국의 영웅으로 부활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따위 일들이 벌어지면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앞다퉈서 다 친일파 하겠죠. 자, 자연과학은 사실을 전제로 전개되지만 역사는 어떤 의도가 사실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학문이죠. 지금 역사적 해석을 장악하려는 이 시도의 뒤에 있는 무서운 의도를 꼬집는 박순찬 작가님의 만평입니다.
자, 한국일보 백예규화백님 만평입니다. 광복절 논란 때문에 난린데 이 와중에도 큰 사건들은 또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횟집의 수조 안에 거대한 고래가 들어있습니다. 자, 식당의 이름은 공수처 식당. 횟감에는 대통령실 마크와 함께 통신기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방장은 작은 칼을 들고 이걸로 될지라고 난감해하고 있고 수조 속의 고래는 묘한 눈으로 주방장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최상병 수사 외압에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유명한 800-7070과 대통령 개인 휴대폰 3개월치 통화 내역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실은 기밀 유출은 중범죄라고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죠. 자, 이 통화 기록이라는 게 그림의 고래처럼 진짜 어마어마한 횟감이에요. 최상병 수사 외압을 둘러싸고 어디 누구누구랑 통화했냐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안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통화 기록들, 예를 들자면 천공, 극우 유튜버 누구누구, 아니면 혹시 말레이시아? 등등 이런 게 막 튀어나와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상한 일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공수처가 이걸 제대로 요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특검이 빨리 성사가 돼야겠죠. 언제나 유쾌한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하백님 만평입니다. 자, 뒤에 일장기에 태양이 장렬하는데 대통령 윤석열 씨가 태극인지 일장기인지 애매한 망토를 두르고 바이크를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광복절이나 3.1절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도로에 나와서 경찰 비상 걸리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윤석열 씨의 폭거를 그 폭주에 비유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옆에는 신임 독립기념관 관장 김영석 씨가 타고 있고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라고 쓰여 있죠. 이 사람이 면접 볼 때 1945년 이전에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한 게 문제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웃기는 게 그걸 해명한다는 자리에 나와서 또 똑같은 소리를 되풀이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국적은 법적인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근데 세계 다른 모든 나라가 세계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 민족만큼은 이것은 불법적인 국적 탈취였고 지금도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국권을 강탈당해서 예를 들어서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왜 일장기를 달고 뛰었겠습니까? 그분은 그걸 원치 않았지만 우리가 국적이 일본이 아니면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일본 국민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송기정 선수의 후손들이 송기정 선생의 메달 기록을 한국 국적으로 해달라고 IOC에 제소 중이랍니다. 자, 일제의 강제적인 한반도 병탄이 불법이니까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딴 소리를 내부에서 해대면 그런 것도 아무 소용 없게 되죠.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것 같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시중의 반박 논리를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죠. 국적은 일본이다 라는 거를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나 진짜 이거 내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 힘센 누군가가 김영석 관장 집에 가서 집 뺏은 다음에 이 집 누구 거냐 물어봤으면 좋겠어. 진짜 나 이거 매우 좋은 비유야. 진짜 농담 그러네. 아니고 그러면 그때 그거는 추성훈 씨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인정. 그나마도. 나 이 농담 아닙니다. 정확한 비유네요.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쏙 들어옵니까? 잘못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거 같아. 모르는 것 저렇게 같아. 대놓고 하지. 역사계도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응? 근데 저는 일부러 그런 부분을 골랐다고 봐요. 일부러.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때 일본 국적이었죠. 법적으로는 일본 국적이었잖아요. 라고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 그때 돈 받아갖고 포항제철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바로 그때 한일 기본조약 제2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국 정부는 그럼 1910년에 한일 합방, 한일 병탄 뿐만 아니라 1900년대부터 초반부터 시작됐던 각종 한일 조약이 이미 무효예요. 근데 일본은 이거를 1945년까지는
일본국이었는데 그 이후에 무효가 된 거라고 해석을 해요. 1945년에 항복하면서 이 합의가 한일 병탄 조약이 무효가 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본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일본은 그렇게 해석해요. 네. 한국은 이미 1900년대부터 일본과 조선 간에 맺어진 모든 조약은 다 무효야 이미. 그러니까 한일 합방은 한일 병탄은 무효인 거예요.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국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냥 일본국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본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몰라. 자, 김영석 신임 관장은 한국사 전공자도 아니고 뭐 중국 명송 연구로 학위를 땄다고 하죠. 그리고 대북 지원 명목으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5억의 남북 협력 기금을 타내고 검찰에 그게 기소된 적도 있대요.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납치돼서 난리가 났던 분당 샘물교회 피랍 사건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냥 착심을 하고 저러는 건지 이런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나라 운영을 그림처럼 저렇게 역주행 폭주를 하고 있죠. 자, 페이스북 박건홍 화백님 만평입니다. 이야, 이거 그림이 이거 완전 진국이네. 자, 대통령 윤석열 씨가 일제의 귀족 자기 복색에 우길 전범기 머리띠를 하고 우리나라를 뚝배기에 말아먹고 있습니다. 자, 옆에 당연히 소주도 있죠. 자, 왼손에는 독립운동가 말살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이라는 종이를 쥐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 말아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이렇게 시각화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 진짜 근데 맛깔스럽게 먹긴 먹네요. 그죠? 자, 페이스북 송철원 화백님 만평입니다. 그림이 무슨 동화 사파 같죠? 근데 잔혹동화입니다. 이거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이명박이 부부 동반으로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사진들을 남겼죠. 이게 여러분 엄청 웃기는 게 이명박을 적폐수사로 잡아 쳐넣었던 검사가 윤석열이에요. 아, 진짜 참 속들도 좋아. 아까 통화 기록 나왔다는 말씀도 드렸죠. 이런 이상한 만남도 그렇고 이 무리하다 싶은 친일 행보도 다 그렇습니다. 점점 이렇게 범죄 혐의들이 뚜렷해지고 자꾸 드러나니까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발버둥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자, 다시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이 쥐는 마선생 그 하는 이명박이고 멧돼지는 뭐 누군지 다 아시죠. 그리고 요 발가락의 다이아는 이명박 씨 부인 김윤옥 여사예요. 이분이 2000년대 초 외국에서 다이아 반지를 사서 몰래 세관을 통과하려고 발가락에 끼고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사한 것 같고, 이쪽에 여자 머리의 뱀은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영화 파묘에 나왔던 일본의 요괴 누레온나입니다. 이 송철원 화백님은 김건희 여사가 풍기는 그 음침하고 끔찍한 분위기를 거의 독점적으로 이렇게 누레온나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 딴지일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제목이 가미가제예요. 하늘에 대통령 윤석열 씨가 모으는 제로센 전투기가 다른 전투기들을 향해 아래를 가리키며 돌격 지시를 내립니다. 아래는 79주년 광복절 태극기가 날리고 있고 거길 향해 자폭기들이 돌격하는데 독립기념관장 빵은 위안부 강제성에 대해서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이진숙 씨겠죠. 그리고 뒤에 이 붕짜는 국방부 장관 하다가 대통령실로 들어간 신원식 붕짜자 장관입니다. 이 사람도 이완용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죠. 그 뒤로 뉴라이트, 밀정, 매국노가 모으는 여러 대의 가미가제가 계속 파리떼처럼 날아듭니다. 진짜 지금 이 가미가제처럼 미친듯이 날아와서 그냥 때려박고 있죠. 근데 여러분, 가미가제라는 게 일부에서는 미화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미친 짓이죠. 초기에는 40% 정도 명중했지만 잘 훈련된 귀한 조종사들을 다 제물로 그렇게 던지고 나중에는 명중률이 14% 정도? 대부분 미군함에 기스도 못 내고 바다에 다 떨어졌다고 하죠. 일본이 이 정신 나간 짓에 3,800대의 전투기랑 조종사를 갈아 넣었는데 가라앉힌 미국 전함은 47척이 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 이거는 그냥 망하기 직전에 발악이었던 거예요. 자,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간들을 지금 요직에 앉히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하다 이제 역사를 뒤집어서 민심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일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가미가제를 띄우다가 어떻게 됐죠? 핵을 쳐맞았죠. 핵입니다, 여러분. 핵.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